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유전자 혹은 염색체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혹은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염색체의 구조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죠. 자, 구조 이상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4가지의 종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여서 이제 4가지 종류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구조적 이상에서는 감수 분열을 할 당시에 서로 뭐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던가 이랬을 때 다리를 꼬게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일어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결실이라고 하는 구조 이상이에요. 자, 결실 이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실 없어졌다. 자, 염색체의 일부가 없어진 상황을 우리는 결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가지의 염색 분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데 한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없어진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끝에 머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유전자의 라열을 봤을 때는 여기 사이 B가 결실이 되어서 요만큼 짧아진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없어진 이 유전자 부위 혹은 염색체의 부위가 일부가 없어진 것을 우리는 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결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유전자를 쭉 읽은 다음에 스캔을 한 다음에 발현을 할 것인데 형질 발현을 할 것인데 그 형질 발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돌연변이라던가 증상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질환이 5번 염색체의 결실이에요.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이 딱 되면은 그때 무슨 증후군이 나타나냐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하죠. 고양이 울음 증후군. 자,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아기가 울 때에 응애응애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야옹야옹 하고 울 정도로 이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낸다 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울음소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신지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김새의 모습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에 사망하는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 결실 중에서 5번 염색체의 결실 이런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는 역위. 역위는 무엇이냐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염색체가 존재했을 때 이 염색체의 뭐 상하가 바뀐다던가 일부가 바뀌는 모습 그 염색 분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왼쪽 편을 보게 되면 BCD가 서로 바뀌어져 있어요.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 바뀌는 거,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거꾸로 붙는 경우 역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중복과 그 다음에 전좌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첫 번째는 중복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가 더 붙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상동염색체의 염색분체 일부가 이제 그 다음 상동염색체, 그 옆에 있는 상동염색체의 일부에 딱 갖다 붙여주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봤을 때 이렇게 A, B, C, D, E까지 있었는데 D, E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가 가지고 있던 부분을 더 붙여주는 거죠. 만약에 비상동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유전 정보가 다르겠죠. D, E가 아니라 뭐 F, G라던가 이렇게 다른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유전자의 정보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갖는 유전자의 정보가 하나 더 붙는다. 그것을 우리는 중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동 염색체의 일부가 붙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전좌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변에서 이제 다른 현상이 되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비상동 염색체의 일부가 갖다 붙는 거예요. 서로 위쪽과 노란색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파란색의 염색체가 존재하죠. 이렇게 2가지의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상동이고 위아래는 서로 상동이 아닌 비상동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염색체의 일부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서로가 교환이 되어서 비상동 염색체의 부분이 교환이 되어서 딱 들러붙게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전좌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전좌 같은 경우는 이 중복이랑 차이점은 우리가 염색체를 봤을 때 유전 정보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노란색 같은 경우는 A부터 시작해서 E까지 존재하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F에서부터 시작해서 H까지 존재하는데 지금 전좌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A에서 D까지가 아니라 A에서 C까지 간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전 정보인 GH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전 정보를 갖게 되면 일단 유전 정보를 잊어버리진 않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문제는 얘네들을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우리가 발현을 한다고 하죠. 형질을 발현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형태와 성질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이 유전 정보를 내가 원래 순서대로가 아닌 이제 뒤죽박죽으로 얘가 스캔을 하고 또 다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유전 정보로 인식을 한 다음에 다른 형태의 형질을 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해가 됐죠? 지금 그림에서는 GH라고 하는 유전 정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GH가 아니라 뭐 Z라던가 아니면 Y라던가 이런 식의 종류의 유전 정보로 인식을 하고 발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 구조 이상 돌연변이. 지금 결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중복, 전자 얘네 두 개에서는 상동이냐 그 다음에 비상동의 관계냐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정상 염색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가 표본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가의 구조 이상 돌연변이에 일어난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에 대비해서 나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부터 시작을 해서 나까지 있는데 이 나가 뭔가 더 길어 보인단 말이죠. 그럼 무엇인가 더 추가가 됐구나. 이런 사실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에 대비해서 이제 유전자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얘네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통해 어떤 구조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A 먼저 보게 되면 이제 가와 나에서 A가 동일하게 들어가죠. 근데 그 옆에 B 자리였는데 C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C 자리에 B가 들어가게 되고 자, 가를 대비해서 B와 C 자리가 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역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D, E까지는 동일하게 들어갔었는데 F와 G가 들어가야 되는데 F는 저 멀리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제 상동염색체가 가지고 있던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대립 유전자가 그대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자, C, D, E가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비상동이 준 전자가 아닌 우리 중복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F까지 간 다음에 누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G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G가 생략이 되었죠. 생략이 된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실이다. 그러면 결실과 중복 여기까지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어머니랑 그 다음에 자녀 가, 나가 있어요. 자, 어머니를 비교를 했을 때 가와 나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들을 갖고 있겠죠. 자, 21번 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인데 어머니의 모든 세포에서 모든 세포가 포인트예요. 엄마의 온 몸에서 지금 변이가 일어났대요. 21번 염색체와 성염색체 사이에서 전자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마는 이제 난자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수정체를 가지고 전자가 일어난 수정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계속 발생을 해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낳은 것이죠. 자, 엄마의 염색체가 21번과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서로 전자가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자녀 가와 나를 낳았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 가 같은 경우는 기역과 니은이 있어요. 지금 기역과 니은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21번 염색체죠. 자, 기역과 니은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상동 염색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주고 하나는 아빠가 주고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누가 줬냐면 엄마가 줬는데 이것을 준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전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 염색체를 자녀한테 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염색체에서는 얘가 전자가 된 아이가 그대로 갔죠. 엄마가 가지고 있던 전자의 염색체가 자녀 가한테 갔어요. 그럼 얘가
염색체가 엄마한테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X 염색체가 아빠한테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로 가볼게요. 나로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인데 자,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가 아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엄마 거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 거와 동일한 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엄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X, Y 얘는 남성이구나. 그러면 엄마로부터 X를 받았으니까 얘가 엄마. 그 다음 Y 염색체인 D극 같은 경우는 아빠로부터 받은 Y 염색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염색체까지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어머니는 묘성증후군이다. 묘성증후군은요. 5번이 결실이 일어났을 때의 묘성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21번과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전자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니은과 상동염색체에다 서로 동일한 염색체이면서 동원체를 각각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동염색체입니다. 자, 디귿.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디귿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은 지금 Y염색체이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는 지금 멀쩡한 X 염색체를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말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죠. 자, 그림은 사람의 정작 기억과 니은이 만들어질 때 어떤 상염색체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현상이다 하고 있어요. 정작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지금 각각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네들이 이제 정자 형성을 할 때 염색체들이 단단하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꼬아지게 되면서 서로 뭐 결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역위 현상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지금 위의 기억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손실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만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결실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기형 A, B, C, D, E, F, G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A, B까지는 그대로 있고 C, D, E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역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위쪽에서는 결실이 일어났고 아래쪽에서는 역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선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이 정상 난자와 수정이 되면 태어난 자손은 터너증후군이다. 터너증후군은 XO. 이 O는 O라고 하는 염색체가 아니라 없다는 얘기예요. X 유전자 하나만, 염색체 하나만을 갖는 거죠. 정상 난자가 준 X 염색체. 그럼 얘는 성염색체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염색체의 돌연변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여기가 일어났다.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기억과 니은의 염색체 수는 같다. 네, 구조가 다를 뿐 지금 염색체의 개수의 변화는 전혀 없죠. 그래서 숫자는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킷 림프종 환자의 세 가지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8번과 14번의 염색체 모양이래요. 자, 나논세포, 그 다음에 상피세포, 버킷 림프종 세포 이렇게 각각 봤더니 이 상피세포와 나논세포 같은 경우는 정상의 모습을 띠고 있는 반면에 버킷 림프종 세포 같은 경우는 조금 모습이 다르죠. 여기의 모습과 여기의 모습. 서로 상동 염색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염색체의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온몸이 전체적으로 정상이긴 하지만 이 버킷 림프종이라고 하는 세포 부분만 이런 전좌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이 환자는 버킷 림프종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 자,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온몸이 정상이라고 여기 부분만 전좌가 일어났다고. 자, 온몸이 정상이란 얘기는 수정란이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발생이 되어서 하나의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의 변화 아니면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전좌 현상이 일부가 나타난 거죠. 결과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유전해준 그 수정란은 정상이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전된 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버킷 림프종 세포는 감수 분열 결과로 형성되었다. 이거 기억과 동일한 말이에요. 만약에 감수 분열 결과로 형성이 되었으면 이 사람의 온몸에서 이런 전자세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서로 니은은 X이다. 자, 디귿 버킷 림프종 세포에서는 8번과 14번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난다. 굉장히
심플하게 물어보고 있죠. 맞는 말. 디귿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